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의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 245에서 강연을 하려다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보수 성향 지역단체인 호남 대안포럼이 예약한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 대관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5.18의 아픔과 진실을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정치적 성격의 행사를 여는 것은 조례상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자인 이진숙 전 위원장의 과거 5.18 관련 발언을 명확하게 문제 삼은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하거나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SNS 게시글에 공감을 나타내는 등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왔습니다. 역사인식 문제 제기를 조롱하는 듯한 해명도 논란을 더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당초 호남대안포럼은 오는 8일 이 전 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주권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18의 심장격인 옛 전일빌딩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전남 촛불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는 시민군이 계엄군과 싸웠던 장소에서 5.18을 모욕해온 극우 인사가 강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전남도청 정면에 위치했던 건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있는 곳인데 감식 때 무려 245발의 흔적이 발견돼 건물 이름 자체가 전일빌딩 245로 바뀐 곳입니다. 이에 대해 호남대안포럼은 장소를 변경해 강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1심 선고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의결은 위법이라며 KBS 이사 임명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의 의결만으로 새 이사를 추천한 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2인 체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신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고 그해 12월 박장범 사장 선출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법 무효인 이사들에 의해 사장이 선출된 것이어서 박 사장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안뿐 아니라 YTN 민영화 결정 등 지난 정권 당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결정된 각종 방송 현안들에 대해 잇따라 위법 무효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통과시키자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갔습니다. 오직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라며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자유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저의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이나 아니면 직업 선택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의 부담은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스란히 지게 됐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청구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방미통위가 기관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에 맞대응하기 위해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방미통위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언론사 제재에 대한 법적 다툼 31건에 대한 소송 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소원 심판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포함한 내년도 방미통위 소송 예산 2억 4,5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12인, 반대 3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문제가 되면서 이미 약 5억 원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소송 비용만 최소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2인 체제 하에서의 제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청구 대상에 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 박미토기 측은 내년 소송 예산 2억 5천만 원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헌법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